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우리가 구별을 해볼 거야.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순물질.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한 종류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이에요. 한 종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순수한 물질인 거야, 순물질. 자, 그러면 한 종류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또는 물, 소금, 설탕, 구리, 철,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모두 순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물질에는 있지. 자, 우리 원소 배웠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금속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는 한 종류 원소로 되는데 두 종류 이상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도 있죠. 자,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수소와 산소로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1학기 때 원소 배웠으니까 이거는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하고 O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순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또 순물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물질의 특성이 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지. 자, 물질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물질의 특성이거든.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배워보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물 10g에 끓는 점 몇 도? 물에 끓는 점 100도씨잖아. 자, 10g에 끓는 점 100도야. 그러면 물 100g에 끓는 점은 몇 도? 또요. 얘도 100도씨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안 됐니? 또요. 이게 순물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혼합물을 배워볼 거야. 자, 혼합물은 뭐가 혼합물이냐면 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 있는
물질. 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혼합물에는, 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 자,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인 혼합물. 자,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공기. 자,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고르게 다 섞여 있단 말이야. 자, 서울의 공기하고 미국의 공기는 서로 다를까? 아니죠. 똑같아요. 서울의 공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서울의 공기도 질소가 78%, 산소가 21% 존재하거든. 그러면 자, 이거는 미국에 있는 것도 역시 똑같고 중국에 있는 공기도 역시 똑같아요. 이 비율은 똑같아.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이야.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용액. 자, 용액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금물, 설탕물. 자, 우리 소금물 만들었다고 해보자. 여기에 물에다가 소금을 요렇게 넣어놨어. 요만큼 덩어리를. 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전체가 소금물이 되죠. 여기 위에는 짠물이고 밑에는 안 짠가? 아니잖아. 고르게 섞여 있잖아. 그치? 알갱이가 서로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합금. 자, 합금이 이런 거야. 우리 순금이 있고 18K 그 다음에 18K 이거 혹시 들어봤어? 18K는 뭐가 18K냐면 24K가 순금이거든. 그 중에 18K는 18만큼이 금이고 나머지가 구리야. 그러면 6K가 구름이 뭐야 구리라는 얘기지? 24K가 순금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이 있어. 다인아, 네, 지금 조금 졸립지? 네, 조금 졸린 것 같아. 자, 조금만 참아보자. 네. 자,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자,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인 거야. 자, 고르지 않게 섞인 혼합물을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야. 자,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니네 우유 있지, 우유.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투명하지 않지, 우유는. 불투명해. 그 우유를 오랫동안 놔두면 막 건더기도 막 가라앉고 막 이러거든. 그래, 우유. 그 다음에 암석. 자, 우리가 현무암 또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들 보면은 결정들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이 되거든. 화강암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 흙탕물. 이런 것들은 모두 불균일 혼합물이죠. 알겠니? 자, 이렇게 혼합물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이 혼합물은 있지, 물질의 특성이, 자,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즉,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야.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의 끓는 점은 같을까 다를까?
5% 소금물과 10% 소금물에 끓는 점은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물질의 양에 따라 특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냐 안 되니?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혼합물하고 순물질을 배웠으니까 이거 지울 거야. 세 번째,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잔 말이야. 그래서 자, 두 번째, 혼합물과 순물질의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건데, 자, 요거는 있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특성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 거야. 자, 첫 번째, 순수한 물에 끓는 점과 자, 소금물에 끓는 점 곡선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순수한 물, 이거는 순물질이죠. 맞니? 네. 자, 그런데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죠. 물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균일 혼합물이야. 그치? 자, 근데, 자, 보자. 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온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열하다 쭉 일정해지는 게 이게 물이야. 근데, 자, 여기에서 있지? 이렇게 가열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게 소금물이야. 자, 그럴 때 자, 요 부분은 100도씨예요.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 딱 일정하지? 근데 여기에서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았죠? 맞니? 네. 그 다음에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자, 끓고 있는 동안 농도가 증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물에 끓는 점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지. 자, 요게 중요해. 자, 소금물에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요건 뭘까? 소금물에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끓고 있는 동안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커짐으로야. 자, 우리 쉽게 이런 얘기야. 소금물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덜 짰던 것이 나중에는 어때? 점점 짜지죠. 왜 그러냐면 물은 날아가는데 소금은 안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더 진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농도가 더 진할수록 소금물에 끓는 점은 높아진다. 그치?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물은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죠. 왜 온도가 일정할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병원아,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 까먹었어? 이거 노트북이 업데이트 하느라고 안 야, 켜져가지고, 업데이트가 네가 왜 매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해? 네. 다음번에 좀 더 일찍 올게요. 그래, 일찍 와서 딱 같이 시작해야지. 설명을 조금씩 빼먹잖아.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계속해보자. 자, 이거 봐봐. 여기에서 물은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일정해. 그 이유가 뭔지 만약에 설명하라 그러면 또 설명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자, 받은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또 나올 거야. 이거 선생님이 뒤쪽에서 또 설명할 때 또 나오니까 우선 요거 알아. 자, 순수한 물에 끓는 점과 소금에 끓는 점 곡선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순수한 물질이고 어느 것이 흔한 물인지를 알 수 있더라. 알겠니? 네. 이해됐죠? 자,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느 점을 비교해도 똑같아요. 두 번째, 순수한 물과 그 다음에 소금물에 어느 점 곡선을 비교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어느 점 곡선을 비교하면 있지? 또 이렇게 나온다. 이게 시간이고, 이게 온도인데, 자, 물을 있지? 쭉 냉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요점이 몇 도냐면 0도야, 0도씨. 이게 물이야. 자, 그런데 자, 소금물의 경우는 자, 이렇게 똑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냉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요점이 0도보다 더 낮아졌지? 그래프에 꺾이는 점. 자, 그래.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소금물은 어느 동안 어느 점이 더 낮아지고 있죠? 맞니? 자, 그래. 이렇게 어느 점이 더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안 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요. 농도가 증가함으로야. 왜냐면 바닷물이 얼 때 있지? 위에 물만 얼고 그 밑에 소금물이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이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물은 어느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 네. 유지되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동안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를 먼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체 혼합물에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체 혼합물에 자, 녹는 점 곡선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요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녹는 점 곡선을 비교할 건데 요게 나프탈렌이야. 자, 역시 여긴 시간이고 여긴 온도인데 자, 나프탈렌의 녹는 점은 약 몇 도냐면 81도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파라디클로로 벤젠의 녹는 점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일정하지요. 이게 파라디클로로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그냥 읽어주면 돼. 이런 물질이 있어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지, 납탈렌하고 파라디클로로 벤젠을 섞었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녹는 점을 측정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두 개 혼합물의 녹는 점은 저 두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져요. 자, 어떻게 낮아지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자, 이 점에 자, 요게 뭐냐면 나프탈렌 더하기 파라디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 자, 두 개 혼합물의 녹는 점을 비교해봐.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두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각 고체의 녹는 점보다 낮아져요. 녹는 점보다 낮아진다. 자, 두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각각의 고체보다도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게 땜납이라는 거 알아? 납땜질한다 그러잖아. 그치? 납땜질할 때 이 땜납에는 뭐가 섞여 있냐면 자, 납이 들어 있어요. 납에 자, 만약에 자, 요거 보자. 납에 녹는 점을 우리가 몇 도라고 해볼까? 자, 우리 A 도씨라고 해보자. A 도씨.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석에 녹는 점이 또 있는데 자, 주석에 녹는 점은 B 도씨라고 해보자. 근데 땜납은 자, 납하고 주석이 섞여 있는 것이 땜납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무엇보다도 낮고 무엇보다도 낮아야 될까? C도씨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C는 무엇보다도 낮고 무엇보다도 낮아야 돼? A보다도 낮고 B보다도 낮고. 자, A, B는 누가 높은지 아직 몰라. 그래도 C는 A보다도 작아야 되고 C는 B보다도 작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됐냐 안 됐니? 아야. 됐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자, 뭘 배울 거냐면 한 장 또 넘겨봐봐. 물질의 끓는 점이 나와.
자, 지금부터 끓는 점을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자,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이제 물질의 특성. 자, 물질의 특성. 자,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거든. 자, 이런 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저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 어때?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은 밀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해도가 나와서 이 물질의 특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오거든. 자, 이 단원을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까지 배우면 또 커다란 단원 하나가 끝나. 경원아, 경원아, 어, 너, 야, 어디로 숨었어? 화면에 안 보여.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아, 네 머리 꼭대기밖에 안 보이잖아. 쭉 얼굴 볼 수 있게 한번 해봐. 그런데 캠을 좀 더 내릴게요. 조금 내려서. 네. 그렇게 됐나요? 해야지. 자, 이제 물질의 특성을 이제 한번 배워보는데 그 중에 끓는 점을 배울 거예요. 자, 끓는 점. 자, 끓는 점은 자, 뭐가 끓는 점이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할 거야. 자, 잘 봐.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자, 액체 가열 곡선이에요. 액체 가열 곡선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요거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냐? 주식아, 네?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날까?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그래, 액체가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느냐고. 증발? 에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지? 증발은 이거의 한 종류잖아. 기화의 한 종류예요. 어, 기화라고 부르지. 음, 그래, 기화라고 불러. 자, 그런데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다이나 네.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 음, 일정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여서 그렇죠. 그거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그거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공급받은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볼 거야. 자, X축은 역시 시간, Y축은 온도인데 액체를 가열하잖아? 그러면 액체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쭉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쫙 올라가거든? 자, 그럴 때 요거를 A, B, C, D라고 해보자. A, B에서는 무슨 상태만 있는지 알겠어?
자, AB 구간에서는 무슨 상태일까? 자, 여기에서는 액체만 있는 거야, 액체. 액체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막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잖아. 그 다음에 자, CD 구간에서는 기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요게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야. 여기는 액체,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는 기체만. 그럴 때, 자, 여기에서 BC 구간 온도 T를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끓는 점. 그래, 이게 끓는 점이지. 자,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 BC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라고요? 경원아,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 이화. 기화예요, 기화. 알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액체의 끓는 점은 무엇에 따라 변할 수 있냐면 원래는 물질의 특성이라 이거는 안 변하거든.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데 액체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예 중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죠. 맞니?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어?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 익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설 익는다는 잘 안 익는다는 뜻이야. 자, 왜 그런지 봐봐.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 압력이 낮아져.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도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일기압에서는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80도에서 물이 끓어. 막. 그러면 생각해봐. 물질이 100도에서 익는 거하고 80도에서 익는 거하고 80도에선 잘 안 익겠지? 그래서 물은 다 증발해 나가는데 쌀은 안 익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쌀이 설익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쓸 수 있어. 자, 압력 소트로 밥을 하잖아. 밥을 하면 빨리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자, 물질의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자, 일반적으로 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일기압일 때 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요거는 시간이고 이게 온도라고 할 때. 자, A하고 B가 있어. 자, A와 B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A와 B는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A와 B는 같은 물질. 자, 왜 같은 물질이라고 봐야 되냐면 끓는 점이 같은 거로. 자, 우리가 물질을 끓였는데 이 끓는 점이 같지 않아. 이게 딱 만났잖아, 서로.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물질이야. 그런데 물질의 양을 따질 수 있어.
누가 더 많은 거야? A보다 B가 많은 거지. 물질이 많으니까 끓는 전까지 올라갈 때 시간이 더 걸리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요? 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자, 그래프를 하나 또 이걸로 배워보자. 요 그래프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자, 어떤 물질에, 자, A가 아니고, 자, 여기는 온도고요. 여기 시간인데, 자, 요렇게, 이게 A. 그 다음에, 요게 B.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 그쵸? 끓는 점이 다르므로. 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A요. A가 더 높지? 그래프에서 바로 읽을 수 있잖아. 요게 여기에서는 끓는 점이고 여기서는 요게 끓는 점이니까. 근데 물질의 양은 구별할 수 없어요. 물질의 양은 구별할 수 없다.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누가 먼저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물질의 양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어요. 요게 바로 끓는 점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끓는 점은 다 배운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자,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을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녹는 점을 배워볼까? 녹는 점. 자, 녹는 점은 잘 봐. 고체의 가열 곡선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요거를 녹는 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일어나는 상태 변화. 어떤 상태 변화가 일까? 다이나, 네.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야? 용해? 융해? 네. 융해 맞죠? 그치?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융해 맞아요. 융해. 자, 그 다음에 역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대면은 자, 역시 뭐라고 써야 돼? 경원이가 대답해봐. 네. 이건 뭐야? 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서 상태 변화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똑같아요. 흡수한 열을 뭐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 이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녹는 점 곡선을 이제 배워볼 거야. 자,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온도인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이렇게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A, B, C, D. 그 다음에 요 온도 T라고 할 때, 자, A, B, C, D 곡선을 우리는 무슨 곡선이라고 부를까?
자, A, B, C, D를 봐봐. 온도가 올라가는 곡선이지. 네. 이거 가열 곡선이죠. 그러니까 네. 가열 곡선이 되겠지. 그러면 A, B 구간에는 뭐가 있겠니? 여기는 고체만 있죠. 고체. 그러니까 고체를 쭉 가열하면 고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잖아. 자, BC 구간에는 뭐와 뭐가 존재해? 액체요. 고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얘기야. 자, 맨 처음에 컵에다가 얼음만 담아놨어. 맨 처음에는 얼음, 고체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음이 점점점 녹아서 물이 막 밑에 고이기 시작하면서 얼음이 떠 있지. 그래,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그게 이때야, 고체하고 액체가. 그리고 다 녹아버리면 CD 구간에서는 액체만 존재하겠죠. 그 네. 다음에 BC 구간 온도 T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T를 뭐라고 불러? 녹는 점. 이게 녹는 점이야. 그러면 T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용해. 여기서는 융해 이렇게 되겠지. 융해. 그치? 네. 이게 녹는 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끝이야. 그러면 세 번째 어는 점을 배워보자. 어는 점은 자, 언다. 액체가 어는 거지? 자, 고체가 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액체의 냉각 곡선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요거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어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날까? 준식아, 여기에서 네.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야? 음, 음, 어? 이거 기화? 상태 변화. 뭐라고요? 기화 맞잖아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상태 변화가 네.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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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고? 그래, 응고잖아.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어느 점에서 또 똑같아요. 온도가 일정한 이유. 자, 어느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액체가 얼 때 상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열을 내놔 막 바깥으로 자기가 얼면서.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내려가려다가 막 열을 내놓으니까 안 내려가고 온도가 일정하지.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시간에 따라 온도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온도.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있지.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거든. A, B, C, D라고 할 때 이 온도를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A, B, C, D 곡선은 자, 온도가 내려가는 곡선이니? 그럼 무슨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 냉각 곡선이잖아. 네. 그래,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냉각 곡선. 그러면 여기서 A, B 구간에서는 어떤 것만 존재해? 뭐만 AB에서 있을까? 액체. 그래, 액체만 있죠. 액체를 냉각하니까 액체만 있어.
근데 BC 구간에서는 액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가 함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컵에다가 있지 물을 넣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어느 순간 컵에 있는 물이 갑자기 전체가 다 고체가 되나? 아니잖아. 얼기 시작하면서 위에가 얼음인데 안에는 아직 안 얼었어. 그런 게 있지. 함께 존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모두 얼어서 고체만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BC 구간 온도 T를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돼? 냉각 곡선에서는 이거를 어는 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T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뭐다? 고, 응고다. 그리고 이 T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다?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응고라는 상태 변화니까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하나 이걸로 들어볼까요? 고체의 가열과 액체의 냉각 요거를 함께 그려볼 거야.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시간이고 요게 온도인데, 자, 고체를 가열했어. 고체가 막 온도가 올라가다가 쫙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쫙 올라가다가 냉각을 해. 그럼 다시 내려오다가 또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자, 그럴 때 여기가 A, B, C, D, E, F, G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 B, C, D는 무슨 곡선이야? 가열 자, 곡선. 온도가 올라가니까 무슨 곡선이라 불러야 돼? 가열 배열 곡선. 곡선. 가열 곡선이에요. 자, A, B, C, D에서 AB 구간에서는 뭐만 존재해? 고체, 여기서 고체만 존재해. BC 구간에서는 고체, 제 액체. 플러스. 액체하고 고체가 함께 있죠. 네, CD 구간에서는 액체. 액체만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때 T에서 이 T를 뭐라고 불러? 자, 요게 T야. 녹는 점, 요 T를 뭐라 부른다고요? 녹는 점, 여기서 녹는 점. 이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 네, 융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 E, F, G 곡선은 무슨 곡선이야? 냉각 곡선. 냉각 곡선. 냉각 곡선. 그러면 냉각 곡선에서 D, E 구간에서는 뭐만 존재해? 액체. 액체, 액체만 존재해. 그 다음에 EF 구간에서는 액체, 고체, 액체와 고체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FG 구간에서는 고체, 고체. 여기는 고체만 있고요. 여긴 또 똑같이 T는 뭐라고 불러요? 어는 점, 여기에서는 어는 점. 어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응고, 응고. 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상온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온에서 물질이 고체인 것도 있고 액체인 것도 있고 기체인 것도 있지. 자,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온이라고도 불러요. 실온. 실온은 방온도라는 뜻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온도. 대부분 약 25도씨. 약 25도씨를 상온이라고 불러. 알겠죠?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 자, 상온이 녹는 점보다 높아. 상온이 녹는 점보다 높고, 다시. 자, 요거. 자,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떤 물질로 존재할까? 이체. 어? 자, 어떤 물질의 끓는 점보다 상온이 더 높으면 이 물질은 기체.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해요. 왜 그런지 봐봐. 자,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 자, 10도씨인 물질이 있다고 해봐.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끓는 점이 10도씨인 물질은 25도에서는 이미 끓었겠지. 이미 끓었지요. 네. 그러므로 무엇으로 존재하니? 그러므로 기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상온이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면은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 액체로 존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예를 들어보자. 자, 녹는 점이 0도씨, 끓는 점이 100도씨, 물은 25도에서 자, 25도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죠? 사이에 네. 있잖아, 그 사이. 그러니까 물은 25도에서 액체로 존재하죠.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상온이 녹는 점보다 낮고 끓는 점보다도 당연히 낮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물질은 상온에서 뭘로 존재해? 고체. 고체로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녹는 점 80도씨, 끓는 점 150도씨인 물질은 25도에서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래, 녹지 않으므로 녹지도 않았어, 고체가. 그러면 고체로 존재하겠죠. 이해되니? 요거를 꼭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상온, 녹는 점, 상온, 끓는 점, 그 다음에 상온.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자, 이거 봐. 요 상온이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면 요거는 액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상온이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으면은 기체로 존재하겠죠. 이해됐냐? 네. 이게 바로 물질을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상온에서는 이 물질의 상태가 뭘로 존재할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거기 봐봐. 맨 밑에 62쪽 맨 밑에 아래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준씨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네, 없어요. 다인이는? 괜찮아요. 경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